굉장히 그것이 씨앗 자금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간접 지원이 내실화라는 이제 문구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좀 되게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또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경제 가치 평가, 또 공공구매 세제 혜택에 대한 차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안도 제시가 같이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SBI라든가 우리 대표님도 아마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다 많이 이제 이렇게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ESG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적식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어쨌든 유의미하게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쨌든 최근에 계속 흐르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기본 계획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동조합 주요 통계입니다. 이거는 올해 발표된 계획에서 4차 기본 계획에서 나온 건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연도별 설립수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협동조합의 진입 이제 증가수, 그리고 조합원 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협동조합 법인들의 자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기재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파란 그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금도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급격하게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 변화를 갖고 오지는 않지만 느리게 점차적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서도 충분히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를 떠받고 있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진영의 지금 현재 상당한 이제 위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 해외는 어떤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되게 위축돼 있나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과표로 되게 좀 많이 해외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을 통해서 사회경제 실행 계획들을 발표하는 거 하면 그 다음에 UN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2년도 이후에 UN은 계속 해마다 아젠다를 발표하는데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빈곤 퇴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치라고 각 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안을 정부 자체가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을 권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현재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만 예산이 삭감되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제 예산 삭감도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같이 협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 좀 문제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에서 그래도 사회적 경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감이고 문제 의식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번에 나온 예산 조정 자료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이면 이제 그걸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고 있고 지금 거의 삭감된 형태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는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손을 맞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우리가 잘 견뎌내기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포시 사회적 경제 현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평가 자료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 기준 자체가 목표치나 기준이 없어서 연구 과제로 나온 부분을 토대로 어쨌든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경기도 사회적 경제 현황은 현재 6,326개입니다. 전국 대비 1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찾은 것 중에서는 약간 김포시와 유사한 인구를 좀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포시가 현재 23년 10월 기준으로 48.6만이라고 지금 어쨌든 인터넷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현재 인구가. 그런데 현재 사회적 기업의 수는 198개 정도가 됩니다. 남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쭉 이렇게 보니까 약간 비슷한 곳들이 조금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각각 다 찾아봤더니 어쨌든 현재 한 190에서 200 사이로 대체적으로 저희랑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도시들은 그렇게 지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진행이 그 기업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포시도 굉장히 많은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군에 대비해서 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지라는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2003년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각 시군마다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22년도에 그 연구 과제가 있어서 그걸 살펴보니까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김포시와 그 각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그 기업들의 그 센터의 현황들을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아마 21년도 10월에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4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장님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공무원이 이제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비교해 보니 이 당시에도 예산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1억 8,600 정도가 돼서 이 파주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파주시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보고, 또 군포시, 그래서 그 연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부분인데, 이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그 사회적 경제 예산만인데도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서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의 이 예산, 즉 지자체의 예산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고정된 예산과 조금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안정적인 받침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이러면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스스로가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시의원님이랑 오신 그 행정님,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까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까지는 세세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또 이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 김포시만 한번 이렇게 좀 쭉 뽑아봤습니다. 이 자산과 자본 부채 출자금들은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34개소, 저희 김포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3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나눠보면 한 출자금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매출액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 현황을 잠깐 받으시면 21년과 22년을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25명 정도가 늘어났고, 21년도와 22년도에 비취약계층은 95명에서 53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어서 되게 많이 자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놨고요. 그리고 유형별로는 지역사업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사업형이 많은 거에 대한 그거는 어떠냐,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이 갖추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섬을 가거나 굉장히 변방 지역 아니면 인구 접경 지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과 이제 변방 시골에 가서 집 하나 얻어서 살아야지, 그러면 싸게 팔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지 하고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4천만 원짜리 집이 나왔어요. 괜찮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그 동네를 가보니까 집이 괜찮았어요. 여기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갈까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빈집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서 산다고 해도 어때요? 내가 위급할 때 누가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많이 벌어지는 게 뭐랄까, 같이 가서 그 지역을 바꿔놓거나 같이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돈이 드는 문제고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경제기업들이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사회경제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부분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은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군 사회적 경제 지역 네트워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 상생현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김포에 35개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표현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까 사업 개발비를 받거나 이러면 우리 그 작은 말하자면 그 홍보 활동이나 영상을 못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남으면 마찬가지로 체험 기업들한테 취약계층과 같이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그 네트워크 조직이 굉장히 점을 가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지역의 연계성을 갖고 사업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 다양한 유형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김포시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김포시에 있는 그런 현안의 문제들을 같이 정말 반드시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에는 저희만 네트워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라는 김포 지부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활동을 지금 최근에는 많이 못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사회 선배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축에 있는 부분은 공동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다. 거기서 시흥의 뭐 36.5라든가 시흥의 뭐 광명의 공정무역 그 마켓이라든가 하는 경우처럼 김포도 마찬가지로 공정무역에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기업 상생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고 굉장히 열악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 살아남기 위한 연대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비율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포시도 그렇게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작거나 이렇게 예산은 아니고 되게 평균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역지원기능강화연구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되고 여기 보면 우리 오늘 이번에 또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또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이 오셨는데 평택이 2020년도 예산이 굉장히 작았네요. 네. 엄청 작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웃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후에 굉장히 성장을 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예산 따라가나? 라는 생각도 한 주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가 있는데 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혹시? 저희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적 경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공정무역도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에 축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경제, 사회가치 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와 함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중복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좀 이렇게 가다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김포시도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당사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잘 정비돼서 지금 조례가 좀 잘 정비돼서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 경제 5개년 연구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 오래된 얘기지만 2018년도에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이 당시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참여를 했다는 거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고 발표할 때 참여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김포시 이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부 정책 사업의 양적
성장을 가꾸겠다. 그리고 사업 분야의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 되게 굉장히 내용들이 되게 예전에는 볼 때 이거 우리 어떻게 다 하지 했는데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서 시 변방까지 되게 많이 밀도 깊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되게 건성건성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못 따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세 번째 지역과 사회 변화를 위한 혁신적 사회경제 모델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정리를 하시기를 재정지원 사업비가 전체 72%가 차지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노동부의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직접 재정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차지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어떤 예산들을 특별하게 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사업은 어쨌든 중앙에서 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72%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접비 비중이 높은 분야는 우리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수량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쨌든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이 뭐를 만들어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우리 센터장님이 사회적 경제 기업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물씬 양면으로 엄청난 그런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사회적 경제 지원 분야 중 약간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사업 모델 발굴이 취약하다. 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냈고 이 전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주도적으로 되게 연구 과제에서 다뤄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가 5년차 되는 해이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해인데 우리 아직 이 김포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했지에 대한 아직 결과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5개년 계획은 4개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세부 과제는 이거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연구를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붙여 쓴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반영에 대한 부분에서 민간 거버넌스 부분을 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쭉 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회적 경제 위원회 구성 이거는 실행이 돼서 어쨌든 저희 상설위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 부분별 위원회. 이건 아마 우리 역량상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해서 미실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을 연 2회 운영하는 부분으로 연구과제에서 제안을 해놨는데 이 정책포럼은 제가 활동한 이후로는 포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초창기에 한번 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거기에서는 마을센터와 함께 여기 오타가 났네요. 운영위원회를 같이 좀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같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운영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은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소식이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실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 본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 민간 위탁 실시 지금 저희는 초창기부터 계속 직영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연구 과제에 나와 있지만 저희는 직영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의 이 부분은 성장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부분은 지금 현재 되게 좀 실행이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장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속 역량 강화 교육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육성이 팔로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인재 육성위원회 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정리는 거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이것도 미실행되어 있고요. 포럼 아까 중복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제 발굴 워크숍 2018년도의 하반기쯤에 저희가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때 한번 의제 발굴 우리끼리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강화도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첫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토론을 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목마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생연대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송년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되게 이제 참여하지 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많이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나? 요번에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드리면 네, 장터 정례화 이거는 계속 해마다 나눔 정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품 유통 판로 지원 사업들은 되게 잘 성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계속 잘 상생샵도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상생샵이라는 그 위탁 예산을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홈플러스라는 입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그다음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상생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주고 사회적 경제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이렇게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다. 시민들한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없다 보니 그냥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호거래 참여 기업 확대 연간 목표 수립. 올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내년에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보자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작년에 저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상호거래 활성화라는 그런 이제 명목 하에 저희 협동조합에 있는 기업끼리 그 마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팔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금 연구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지역별로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끼리 어쨌든 공동체에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을 바꾼다라는 공동체 의식, 그 목적의식적인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해야 된다. 많이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가 의식적인 공동체 활성화 작업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마을과 함께 같이 하는 그 공동체에 기반으로 한 그 목적의식적인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야겠다. 향후 앞으로 많이라는 건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포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라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상당히 증가했대, 양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이 상당히 일정 도가 되게 많이 활발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간에 행정과 굉장히 밀착하고 연계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럴 것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그 행정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같이 뭔가라도 하나라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네트워크 조직이 성장 및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상생연대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상생연대는 어쨌든 자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의 그 중간지원 조직도 위탁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내년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의 김포시 사회적경제 현황에 따른 문제 의식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자주 바뀌셔요. 그래서 굉장히 잘 친해 놓으셨는데 어느 날 막 보직 변경이 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출발인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 이제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나가시려고 애를 쓰시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참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야는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말뚝을 박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딱 붙박이로 있으셔가지고 잘 장기간 정책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원제도, 인프라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돼야 될지는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
이게 뭐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그 이정환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안한 것이 10개 던졌다고 저는 0.5개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행정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떼쓰기처럼 이거 해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야.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김포시에는 예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 중앙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같이 좀 두들기고 찾아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 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과제가 제대로 좀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는 연구고 그 다음에 실행은 별도고 그래서 연구는 그냥 돈수경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라도 올해까지 현재까지 김포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의 문제입니다. 기업조합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회비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면 1년에 뭉쳐지면 60만 원이에요. 그럼 회비를 60만 원을 납부할 시점 되면은 막 무슨 생각이 드셔요? 탈퇴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악착같이 또 받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회비를 2만 원으로 낮추니까 조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만 가다 보니까 회비 2만 원도 잘 안 내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몰아쳐서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합원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공동 모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도성의 운영을 하다 보니 설립 후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공지를 하셔요. 근데 대표님들이 잘 안 오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센터장이 되게 안타까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되게 많이 홍보하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들, 좋은 모델들을 자꾸만 지역사회에 막 만들어내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요건 뒷부분은 그냥 비슷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인 투자이지 낭비가 아니다. 조금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연극화를